지금부터 솔직하게 예, 아니오로 대답해보세요. 지금 만나고 있는 혹은 만났었던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마치 내 탓인 것처럼 불안해진다.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 갈등이 생기면 헤어지자고 하면 어쩌지? 하고 불안해진다. 나는 자꾸 사과하고 상대는 자꾸 나를 탓한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 차라리 혼자 있을 때 몸이 더 편안하다. 친구들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나쁜 점을 숨기고 좋은 점만 부풀려서 말하게 된다. 만약 그렇다가 많다면 그 사람을 볼 때 두근거림은 설렘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연애할 때의 긴장감을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떨리는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독일의 트라우마 전문가 베레나 퀘니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머리는 속일 수 있어도 당신의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에 있을 때는 우리의 신경계도 이완됩니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실수를 해도 공격받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을 느끼죠. 하지만 해로운 관계 앞에서는 신경계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얼어붙어야 하기 때문에 몸에 잔뜩 힘이 들어가죠. 도대체 왜 평온하고 다정한 사람에게는 지루함을 느끼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강렬하게 끌리는 걸까요? 왜 내가 더 잘하면 바뀔 거라 생각하며 그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까요? 안전한 관계에서는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있어도 되고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해로운 관계에 들어서면 당신은 눈을 감고 지뢰밭을 걷게 되죠. 상대의 미세한 표정보다 방문을 닫는 소리, 카톡 말투의 온도 차이를 감지하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우니까요.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이 관계를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가끔은 정말 천사 같다니까요. 해로운 관계를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끔이 우리를 지옥에 가두죠. 혹시 러브 바밍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관계 초반에는 상대가 폭탄을 투하하듯 당신에게 애정을 투하합니다. 당신을 완벽하게 이해해주고 과도하게 칭찬해주며 미래에 대해 장밋빛 약속을 늘어놓죠. 이때 당신의 뇌에서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안전한 항구로 착각하게 되죠. 하지만 곧 상대는 변합니다. 차갑게 굴다가 비난하다가 당신이 떠나려 하면 다시 다정해집니다. 도박이 무서운 이유는 항상 일어서가 아닙니다. 가끔 따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뇌는 이 관계에 중독됩니다. 이를 트라우마 유대라고도 불러요. 사랑보다 훨씬 강력하고 질긴 족쇄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나는 왜 바보같이 다 맞춰줄까? 왜 싫다는 말을 못할까? 전문가들은 이걸 회유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나보다 심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더 강하거나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의존적일 때 당신의 뇌는 회유 전략을 선택합니다. 상대를 기쁘게 하고 비위를 맞춤으로써 공격을 피하는 거죠. 내가 참으면 돼. 그 사람이 화난 건 내가 눈치가 없어서야. 이렇게 당신은 점점 희미해지고 상대방의 그림자가 되어갑니다. 관계가 지속될수록 당신은 그 사람의 변호사가 되어 일이 힘들어서 예민한 거야. 본성은 착한 사람이야. 괜히 희는 이를 해로운 이해라고 부릅니다. 상대를 이해함으로써 학대받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려는 방어기제죠.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안전한 관계라는 건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안전한 관계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공동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동 조절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물리적인 신경계 동기화 현상입니다. 말이 어렵죠? 갓난아기가 엉엉 웁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천천히 등을 토닥여줘요. 그럼 아기는 울음을 뚝 그칩니다. 엄마가 울지 말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엄마의 차분한 심장박동과 호흡 리듬이 아기의 몸으로 전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된 우리도 똑같습니다. 안전한 파트너는 내가 불안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때 논리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나를 훈계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괜찮아 기운내 라고 하지도 않죠. 대신 자신의 안정된 몸을 빌려줘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 톤으로 말하고 느리고 깊게 호흡하며 내 눈을 바라볼 때, 그러면 놀랍게도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심장박동이 상대의 차분한 리듬을 따라가며 안정을 찾게 됩니다. 결국 안전한 관계란 거창한 이벤트나 화려한 고백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천연 진정제가 되어주는 것이죠. 두 번째, 안전한 관계는 예측 가능성 위에 지어집니다. 해로운 관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면 안전한 관계는 매일 아침 변함없이 떠오르는 태양과 같죠. 기분에 따라 태도가 돌변하지도, 내가 메시지를 늦게 확인했다고 해서 갑자기 냉담해지거나 사소한 실수에 불같이 화를 내며 나를 비난하지도 않죠. 어제 다정했던 사람은 오늘도 다정할 거라는 믿음, 내가 어떤 모습이건 그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상대의 눈치를 보느라 썼던 에너지를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 쓸 수 있게 됩니다.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한 관계라고 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의 싸움은 너와 나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둘과 인재 사이의 전쟁이 됩니다. 헤어지자는 말로 관계를 위협하지도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하죠. 지금 대화가 좀 격해졌으니까 쉬었다 이야기하자. 이렇게 서로의 신경계를 먼저 보호합니다. 내가 싫다고 거절해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나의 취약한 약점을 드러내도 그게 공격의 빌미가 되지 않는다는 경우, 이런 좋은 경험들이 쌓일 때 뇌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세상이 생각보다 살만한 곳이라고 느끼게 되죠.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상호 의존입니다. 흔히 우리는 독립적인 게 좋은 거고 의존하는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존과 상호 의존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불안한 관계에서는 공의존이 일어납니다. 상대가 없으면 내 존재가 사라질 것 같아서 끊임없이 연락하고 서로를 통제하죠. 반면 안전한 관계는 애착 탐험 시소라는 것이 작동합니다. 인간은 안전이라는 애착 욕구가 충족되는 순간 바깥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탐험 욕구가 발동됩니다. 항구가 안전해야 배가 편히 항해할 수 있듯 서로를 믿고 각자의 바다로 마음껏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안전한 관계가 선물하는 진짜 자율성입니다.
사실 이거 다 아는 얘기죠.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뜯어 말리고 스스로도 이건 아니야 라고 수백 번 되뇌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다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끌려다닙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해로운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인간의 재현 성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 입은 내면의 아이는 여전히 과거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옛날의 부모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사람, 즉 익숙한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이건 불행을 자초하려는 마조히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엔 다를 거야 라는 비극적인 희망에서 비롯된 행동이죠. 과거엔 부모의 사랑을 얻지 못했지만 이번엔 나의 노력과 사랑으로 저 차가운 사람을 변화시켜서 끝내 사랑을 쟁취하겠다는 무의식적 도전인 셈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퀘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정 경험입니다. 뇌는 과거의 상처를 데이터로 삼아 미래를 비관적으로 예측합니다. 내가 실수하면 저 사람은 화낼 거야. 내가 거절하면 나를 떠날 거야. 이때 뇌의 예측을 빗나가게 만드는 불일치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약속 시간에 좀 늦었다고 가정해보죠. 뇌는 과거 기억을 꺼내와 비상벨을 울립니다.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온몸이 경직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아 고생했어. 무슨 일 있었어? 걱정했잖아. 그 순간 뇌는 기분 좋은 오류를 겪습니다. 실수를 했는데 공격받지 않았네? 안전하네? 바로 이 안도감이 낡고 녹슨 신경계의 회로를 끊어내고 세상은 안전한 곳이라는 새로운 회로를 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정 경험을 하려면 필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전한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태도가 돌변하지 않고 예측 가능하고 나 너한테 화났어 라고 말할지언정 그러니까 너가 문제야 라고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지 않으며 남들에게서 공격받거나 비난받을 때 중립을 지키는 척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당신의 편에 서서 보호막이 되어주는 사람. 하지만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퀘니는 미세 교정의 힘을 강조합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아차 싶을 때 정색하고 비난하는 대신 그럴 수도 있죠. 같이 수습해요. 이렇게 말해주는 동료. 모르는 걸 물어봤을 때 그것도 몰라요? 라고 무안주지 않고 그거 헷갈릴만 해요. 라고 알려주는 선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나누는 아주 짧은 대화, 그 순간의 안도감이 당신의 뇌에 새로운 데이터를 심어줍니다. 거창한 이벤트를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하루 나를 보고 웃어주는 사람, 나에게 문을 잡아주는 사람, 나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내세요. 두 번째는 공동조절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감정은 스스로 추스려야 한다며 동굴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영을 배우는 게 아니라 튜브를 잡는 것이죠. 불안하고 긴장될 때 배우자, 친구 또는 상담사처럼 안전하고 차분한 사람 옆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호흡, 그 사람의 목소리 톤에 신경기를 접속시키세요. 마치 와이파이를 잡듯이요. 만약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때는 name it to tame it 기술을 씁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 그 감정에 압도당하지 말고 딱지를 붙여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신기하게도 뇌는 감정의 상태를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작동시킵니다. 나는 불안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불안보다 커진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휴지 거는 방향이나 연락 횟수같이 내용을 가지고 싸웁니다. 하지만 퀘니는 내용이 아니라 과정을 보라고 조언합니다. 당신이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예민해져 있다고 칩시다. 집에 들어와서 말없이 찌푸리고 있으면 상대방의 신경계는 나한테 화났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경계태세를 갖춥니다. 이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당신의 상태에 자막을 달아주세요. 나 지금 회사 일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어. 당신 때문에 화난 거 아니야. 그냥 좀 지친 거야. 진짜 안전한 관계를 원한다면 싸우는 도중이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나눠 가지세요. 누가 이기고 지느냐 하는 전투보다 서로의 신경계를 보호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니까요. 어느 외딴 섬에 한 사람이 표류했습니다. 매일 밤 폭풍이 몰아쳤고 그는 등대를 지켜야만 했어요. 그래야 폭풍 속 배들이 길을 잃지 않을 테니까요. 그에게 잔잔한 바다는 평화가 아니라 지루함이었고 폭풍 없는 고요한 밤이 찾아올 때면 이제 아무도 등대지기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아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항구에 묶어두었던 작은 배의 밧줄을 풀었어요. 그는 노를 젓기 시작했고 어느새 수평선 저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사랑은 아파야 진짜고 평온함이 시들해진 거라고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나른하고 졸리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내 몸이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그 사람과 있을 때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호흡이 얕아지는지, 아니면 깊게 숨을 쉴 수 있는지요. 그 깊은 숨이 당신의 배를 밀어줄 바람이 되어줄 테니까요. 오늘 내용은 독일의 트라우마 전문가 베르나 퀘니의 미세 트라우마를 참고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옛 관계들을 돌이켜보면 착하고 좋은 사람은 싫어했고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람들에게 스릴을 느꼈으니까요. 이 책은 우리가 믿었던 머리가 아닌 가장 솔직한 몸의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머리는 그 사람도 사정이 있을 거라면 끊임없이 관계를 합리화하지만 몸은 이미 그 관계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다고. 사랑의 방식에 정답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안전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애착과 안전한 관계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해준 좋은 책이라 이번에 추천사도 적게 되었습니다. 불안을 사랑으로 착각하며 아파했던 지난날의 저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얼음판 같은 관계 위에서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